어제 이재명 대통령 귀국 행사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모습 90도 가까이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는 장면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친명계 이건태 의원이 SNS에 90도 인사 이거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담긴 정치 기술이다. 이 대통령은 이거 굉장히 정색하고 싫어하는 의전인데 이러지 마시라. 말로만 하는 친명 듣기 싫다. 이렇게 직격하기도 했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거 과공비례다. 지나치면 오히려 무례다. 이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어떤 선의도 곡해되거나 곱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민주당 내에 이 당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물론 이제 친명계에서 보기에는 그동안의 그 정청래 대표의 메시지가 겉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 본인도 친명이다를 얘기하지만 뒤돌아서서는 굉장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조차도 겉과 속이 다른 모습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태 의원 같은 경우 정치 기술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결국에 그런 식으로 이제 과한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권위적인 사람으로 반면에 본인은 지금 이 국면에서 억압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대비시키려고 하는 그런 아주 그 수준 낮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지금 친명계에서 정청래 대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제 당 안팎에서 불출마 압력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저는 그 압력이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는데 물론 순방성과 브리핑이긴 하지만 국내 정치 현안이나 여권이 전당대회 상황에 대한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지난번에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이어서 또 다른 메시지를 낼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동안의 대통령이 냈던 메시지만으로도 의중이 어떻다라는 건 충분히 짐작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박지원 의원도 그렇고 이기현 의원도 그렇고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면이 있고 본인이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물러서야 될 때다. 뭐 이런 권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불출마할 걸로 보이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주변의 모습은 더 출마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거나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어서 이게 이제 뭐 긴장 수위가 낮아지지 않고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결과는 봐야 되겠죠. 끝끝내 출마할 건지. 근데 오늘 보니까는 1인 1표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안수사권 폐지가 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걸로 봐서 본인이 그동안에 내세웠던 검찰 개혁이나 뭐 당원 주권 이런 걸 가지고 정면 돌파를 하려는 이제 그런 의지를 또 한번 피력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정청래 대표의 과거 행적이 사실 대통령을 불편하게 한 거는 우리가 다 보아왔잖아요. 특히 대통령 해외 순방 때마다 어떤 정치적인 해프닝이 벌어지고 또 그 외에도 뭐 합당 문제라든지 요번에 지방선거의 몇몇 그 케이스에서 보여준 그 일련의 행태를 볼 때 친명계들이 분노하는 그 지점들이 있기는 하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공항에서 이제 90도로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그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라기보다는 어쨌든 공항에 나와서 인사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자신의 어떤 그 뭐랄까 최대한의 예의라고 본인은 생각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친명적 입장에서는 자진 사퇴를 하고 연임을 포기해야 그게 예의를 갖춘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정청래 대표는 본인의 연임 의지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확고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러한 그 신경전이 계속되고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좀 피곤하네요. 그런데 아무튼 그 원래 원칙대로 하자면 정청래 대표가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연임에 도전을 하고 그러면은 이기는 경우와 지는 경우의 수가 생길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시스템적인 논리인데 지금 시스템적인 논리 이전에 관행, 문화, 그다음에 대통령과 대표와의 관계 여러 가지가 작동하면서 특히 그 밑에 소위 친명계라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 아니냐. 저는 물론
정청래 대표가 이제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같은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자신들만의 어떤 교조주의적인 그런 어떤 그 당원 주권주의도 그렇고요. 현실보다는 그런 어떤 그 이념에 경도된 그러한 논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건 사실입니다만은 당 대표 연임과 관련해서의 원칙적인 게임의 룰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호떡 굽는 곰돌이님이 맞아요. 이런 걸로 이야기하는 거 피곤해요 하셨고 지금 바보님은 무슨 메시지 낸 것도 아니고 뭘 인사한 걸 가지고 저렇게 과도하게 해석하냐 이런 지적도 하셨는데 사실 귀국 행사 정 대표가 다녀온 뒤에 민주당 의원총회를 오후에 참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한 발언도 좀 의미심장하게 좀 보여지고 있어요. 이 발언은 잠깐 보고 오셔. 요새 힘드시 힘들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하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꽃이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냐. 다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사는 게 인생 아니겠냐. 이게 이제 도종환 전 의원의 시 흔들리지 않는 꽃을 인용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요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뭐 힘들겠죠 당연히. 근데 대통령이 그다지 당대표에 대해서 우호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고 또 선거 책임론도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결합돼서 불출마 압박도 있고 하니까 당연히 안 힘들겠습니까? 뭐 인간적으로 그런 힘든 걸 인정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 개인이 싫어서 미워서 혹은 여당 대표로서 뭐 한참 부족한 사람이어서 이런 거라기보다 지금 시점에 맞지 않는 스타일의 리더십인 거죠.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저는 그게 증명이 됐다고 봅니다. 결국 정청래 대표는 법사위원장 할 때의 그 모습, 그러니까 야당과 선명하게 대립각을 내세우고 가장 강경하고 선명한 구호를 내세우는 그리고 그게 이제 여권의 강성 지지층의 기호나 성향에 부합하는 또 그들과의 그런 상호작용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자기 지지 기반을 만들어가는 그런 유형의 정치인이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생각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출장 중에 엑스에 쓴 글을 보더라도 이제 균형, 책임, 안정, 통합 이런 게 지금 여당이 지향해야 될 정치적 방향 아니냐. 근데 원론적으로 그 얘기가 틀리진 않죠. 집권당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2년 차 국정 운영 접어들면서 이제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 많고 때로는 그게 이제 야당과 어떤 뭐 그 힘겨루기를 하기도 하지만 또 야당을 포용하고 정치력으로 이 합의를 만들어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 정청래 대표를 딱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협치 무슨 협상 그걸 통한 뭐 포용 협력 이런 건 떠오르지 않아요. 계속 대결 일변도의 그런 이미지만 떠오르는 거고 그거는 정청래 대표의 장점이자 또 그 동전의 양면처럼 이제 한계 혹은 단점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 맞지 않는 리더십이라는 그 판단이 가장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도 정청래 대표의 출마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는 자유고 본인의 의지이기 때문에 출마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작년 전당대회하고는 양상이 많이 다를 거예요. 작년 전당대회 때 단적인 그 지표로 호남에서 권리당원 득표를 66% 정도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근데 저는 이번에는 그런 득표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당원들의 당심의 균열이 가장 큰 데가 호남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공천 과정에 여러 가지 파행이 있기도 했고 때문에 아마 힘든 경쟁이 될 겁니다. 이번에 출마하고 나면. 근데 저는 정청래 대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대통령이 임기 말도 아니고 임기 2년 차 들어가는데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상황에 의해서 혹은 구조에 의해서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여당 대표라는 컨셉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민국 대통령제에. 그거는 지금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나 혹은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나 마찬가지. 그 결과는 항상 좋지 않아요. 그 당에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대통령에게 좋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점을 정청래 대표도 뭐 정치 뭐 당대표하고 그걸로 만족하고 나는 여기서 더 욕심 안 내겠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다른 큰 꿈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잘 본인 내 앞으로의 거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사실 정청래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아까도 박 의원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또 월드 클래스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격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추가 발언으로는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는 이거는
민주당에 너무나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재차 또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뭘 원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이 의제를 끄집어내는 게. 검찰 개혁 그리고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민주당 내의 지지층들의 선호가 그거라는 거를 정청래 대표가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당장 연임에 도전하려면 그 사람들로부터 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지금 최고의 권력이 본인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또 모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칭송하는 그런 멘트를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냥 보기에는 상당히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청래 대표는 그게 본인에게는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방선거에서 왜 국민의힘 후보 중에 소위 극단 강경파도 끌어안으면서 또 중도 그리고 합리적인 사람도 끌어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궁여지책으로 그런 그 전략을 쓰는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비슷한 논리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보면은 그 도정환 시인의 그 흔들리지 않은 꽃을 인용하는데 그냥 궁금했어요. 흔들리면서 또 젖으면서 그럼 누가 흔들었을까? 누가 적셨을까? 아니면 물세례를 가했을까? 뭐 나름대로 자기도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상한 거는 보통 이제 과거의 관행대로라면 대통령이 묵직하게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는 뭐 소위 이제 그 완곡하게 도전하지 말아달라 하면은 보통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명징하게 자기 입장을 표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버티는 거 보면은 왜 우리가 생각할 때 권력이 쓸 수 있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레버리지라 그러는데 레버리지가 없는 건가? 그렇다면은 가장 점잖은 방법은 민주주의 원칙 하에 본인이 나서고 근데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정청래 대표가 썩 좋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그 여론에 따라서 당신과 민심이 반영하는 결과를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최선의 방책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 친명계가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현하는 이유가 혹시 여론조사는 그렇게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막상 붙어보면 결과를 모르겠다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가? 아무튼 우리가 100번 얘기해도 나갈 사람은 나가는 거고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머리채 잡아서 어쨌든 딴지를 걸어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얘기를 하겠죠. 정 대표 측 관계자가 불출마하면 청와대 압박 때문에 포기한 걸로 보여서 대통령 당무개입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정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폐를 끼칠 수는 없다는 생각이 강하다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거 박범계 의원도 이거 너무 부적절한 발언이다라고 부적절하고 선 넘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를 압박하고 있고 당무 개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저런 식으로 한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뭐 윤석열 대통령 때처럼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을 보내서 비대위원장 그만둬라. 가만히 있으면은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혹은 연판장 사태가 일어나거나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대통령은 어떻게 정치인으로서 여당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지금 시점에 바람직하다라는 본인의 인식을 드러낸 거고 그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 행간의 의미를 해석하는 거는 뭐 다양하게 저는 열려 있다고 보고 정치 지도자는 늘 본인의 얘기를 그렇게 직설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행간에 많은 의미를 담아서 화두를 던지고 메시지를 던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저렇게 당무 개입이라고 대놓고서 여차하면 이걸 쟁점화시키겠다는 식의 언급을 하는 건 저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뭐 월드 클래스 이런 등등의 그 이 언사가 매기는 거냐 뭐 이런 식의 반응을 저는 얻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전당대회가 뭐 그냥 아주 그냥 그 이 건조하게 나올 사람 다 나와서 그 당원과 국민의 선택에 따라서 이길 사람이 이기고 질 사람 지면 되지라고 하기엔 지금 여권 내부의 경쟁의 구도가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여당을 위해서 혹은 정권을 위해서 혹은 정치 전체를 위해서 좋은 구도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과거지향적인 경쟁을 한편에서 추구하고 있어요. 그게 뭐 유시민, 김어준 이런 분들이 나서서 일종의 이제 정치적 부족주의에 기반한 그런 일종의 뭐랄까 혈통 논쟁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요즘 정치에 맞는
이제 그런 말하자면 그 노선 인지도 의문이지만 그게 여권 전체를 심각하게 지금 갈라놓고 있고 굉장히 소모적인 그런 정치를 지금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 안팎에서도 우려를 하는 거고 이 상황을 중단하려면 그리고 다른 방식의 경쟁을 하려면 정청래 대표가 접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려할 만한 수위에 가 있다고 봐요. 특히 이제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문제, 평택을 재보궐 선거 문제 하면서 이게 지난 몇 달간 누적되고 어떻게 보면 좀 상승되어 온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경쟁이나 갈등이 당 내부에서도 그게 정당의 체질을 강화하고 정치적 자산이 되는 방식의 경쟁이 있고 오히려 정당의 체질을 약화시키고 정치적 자산을 갉아먹는 그런 경쟁이 있는데 지금 나타나는 모습은 전형적으로 후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집권 2년차 들어가는 정권 입장에서 그 바람직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기에도 지금 정청래 대표가 그 대표 연임에 나선다면 그러면 다른 이제 말하자면 노선을 제시를 해야 돼요. 본인이 당대표로서 1년간 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도 있고 과도 있고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앞으로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집권 정당으로서 총선에 승리하고 정권 재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자 이런 걸 내놓아야 되는데 여전히 검찰개혁 내란 청산 보안수사권 폐지 1인 1표제예요. 그건 의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여당 지지층들도 더 이상 그거에 뭐 그렇게 집착하지 않고 6.3 재보궐선거 결과를 보면 그런 걸로는 그 민주당도 이재명 정권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게 검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경쟁력도 한계에 봉착한 거예요. 그런데 고집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그냥 이제 권력투쟁 해보자, 패싸움 해보자, 패갈라서 이건데 글쎄요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집권 2년 차에 대통령이 팔 걷어붙이는데 이거 이길 수 있다고요? 저는 착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 그릇이 돼야 된다. 창이 아니라 그릇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기자회견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했는데, 근데 정청래 대표의 화답은 보면 이제 전면 수사권,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이 얘기를 지금 거듭 들고 나오고 1인 1표제 당원 주권주의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까도 정 의원님이 나갈 사람 나간다 하셨는데 나갈 사람 나가는데 그 나가는 이유로 대통령에게 폐를 끼칠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이러니까 이제 친명계에서 굉장히 이거는 왜 대통령을 끌어들이냐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요. 그 지난번 기자 간담회였습니까? 그때도 그랬고 공항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시그널이 오면은 제3자들도 이거는 이제 그만 내려놓으라는 소리다라고 우리가 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오히려 그렇게 비추어지는 것이 당무 개입이라고 여길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래서 대통령을 걱정해서 나가는 것처럼 주장하는 거잖아요. 측근의 입을 빌어서. 이게 지금 본인이 직접 얘기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관계자가 인용하듯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당무 개입을 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또 권력은 짧다. 국민은 영원하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맞물리면서 정청래 대표의 입에서 나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막상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그 이코노미스트와의 기자회견입니까? 거기서 그 역대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면서 본인도 희생양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또 발언한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을 넘었는데 뭔가 본인들끼리는 선문답식으로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내용을 담아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아니지만 과거에 그 유시민 작가가 공소 취소 의원 모임에 대해서 굉장히 가열차게 비판을 한 적이 있어요. 미쳤다 그랬나? 그 당시에? 뭐 그런 식의 표현을 썼고요. 그런가 하면은 그쪽 진영인지 어느 진영인지 모르지만 MBC 출신 기자가 마치도 대통령의 최측근이 공소 취소와 보안 수사권 폐지에 딜을 유도한 것 같은 또 음모론을 제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의 입장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저 칼집에 칼 들었어요 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 이건 물론 저 개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 정도 되면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 당무 개입과 관련한 얘기는 아주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것이 민주당 내에 이 상황을 보는 정치인의 그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데시벨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당권 경쟁을 통해서 누군가가 민심과 당심을 얻고 당대표가 되는 것인데 그 과정이 치열하다 못해서 정말 목불인견의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스러운 예상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정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의 발언에서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 역대 대통령들의 대북 정책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역대 대통령 이름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역대 대통령이라 하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인데 아무래도 그 역대 대통령들이 갖는 상징성 혹은 그 역대 대통령들의 그 면면을 흐르는 이 말하자면 민주당 내의 정체성, 그 다음에 뭐랄까요, 그 정당성 이런 면에서는 본인이 김민석 총리에 비해서 앞서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의중 아니겠습니까? 김민석 총리는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정치권에 영입돼서 이제 젊은 나이에 의원도 되고 뭐 서울시장 후보도 되고 했지만 2002년도 대선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과 정몽준 후보 간의 단일화를 촉구하면서 정몽준 후보 쪽으로 건너가서 그때부터 이제 오랜 기간 민주당 밖에 이렇게 떠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정통성, 정체성 논쟁. 이게 아마 이제 이번 당권 경쟁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걸 저는 의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의 정치를 계승한다면 본인이 아니겠냐 이 의미인 것 같은데. 그 이제 정청래 대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청래 대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비주류였어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로부터의 정치의 어떤 후계자 이런 이미지가 정청래 대표도 없어요. 물론 이제 유시민 그 작가나 이런 분들이 그걸 보완하는 그런 보완제 역할을 해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본인은 압도적으로 그런 민주당의 그런 역사와 정통성과 노선을 잇는 후보고 김민석 후보는 그렇지 않다라고 할 만큼의 차별성이 클까? 그리고 그런 일종의 이제 정체성, 정통성 논쟁이라는 게 지금 이재명 정권이 가져야 될 그런 통치의 효율성이나 혹은 성과 이거보다 더 중요한 전당대회 쟁점일까?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거는 굉장히 과거지향적인 논쟁에 불과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게 큰 어쨌든 스펙트럼이나 뭐랄까 이 가치관의 충돌 같은 게 지금 있는 거죠. 그 한편에 뭐 정청래, 김어준, 유시민 이런 분들이 서 있는 거고 다른 한편에 보다 더 확장성을 갖는 그런 이 통치에 이 효율성과 성과를 증명해야 된다 이런 노선이 있는 거고 이제 그 대립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거를 조금 더 노선 논쟁답게 이렇게 저는 발전시켜라라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패거리 논쟁 비슷하게 혹은 패거리 싸움 비슷하게 하지 말고 그러면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모두 다 얘기하는데 성공을 위해서 이런 정책 방향이 필요하고 이런 정책 방향에서 나는 상대 후보와 다르다라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굳이 정청래 대표는 그거를 이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즉 완전한 검찰 개혁이나 무슨 1인 1표제와 같은 당원 주권 여기서 찾는데 그거는 국정의 아주 일부분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그게 필요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글쎄요, 집권 정당으로서 정치를 너무 좁게 보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대북 정책에 지금 그 전면에 나와 있는 인물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아니에요? 근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어쨌든 그 김대중 대북 정책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선 그 나름대로 관여를 해온 거 아닙니까?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그런데 그리고 지금 정부도 상당히 지금 북한과 어떤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지금 그 역할과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요번에도 뭐 트럼프 만나서 또 로마 교황 만나서 북한을 방문해 달라라고. 로마 교황은 좀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난다면 김정은으로서는 나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만남의 전제가 북한 핵을 용인한다면 만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정청래 대표가. 그러니까 본인이 근데 앞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또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그래서 검찰은 꿈도 꾸지 말라 뭐 이래가면서 하다가 대북 정책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안 수사권도 대북 정책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본류가 추진하는 것이니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라고 지지자를 향해서 소구하는 건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이 되네요. 이번에 사실 G7 정상회의 공식 만찬 때도 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뭐 사진도 나오고 있고 또 90분 동안 대화를 나눴는데 이게 평소 같으면 이 부분이 굉장히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 이러면서 막 보도가 쏟아질 텐데 이번엔 사실 순방이 그렇게 많이 메인 이슈로 다뤄지질 못했어요. 이 대통령이 잠시 후에 직접 유럽 순방 성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 사실 귀국 다음 날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순방 성과 설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이번에 정말 성과가 많았는데 제대로 지금 언론에 부각되지 않았어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입으로 이제 쭉 얘기할 거 아닙니까? 특히 트럼프와의 그 회동과 대화에 대해서. 근데 솔직히 그렇게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정리를 하긴 했어요. 월클 지도자다. 근데 그래서 월클만 도드라져 보였죠. 그러면서 이게 정말로 칭찬하는 거야? 아니면 비웃는 거야? 그런 시비까지 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고 또 요번에 이제 그 순방의 와중에 중동에서의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어쨌든 MOU로 잠시 일지는 모르나 봉합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부담해야 될 비용도 있지만 또 우리에게 열릴 수 있는 기회의 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G7의 초청국으로 갔는데 GAC 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오래전부터 문을 두드렸거든요. 뭐 관련해서 아마 기자회견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순방 기자회견이라 해서 그 이슈에만 국한될 것 같지는 않아요. 기자들이 물어보겠죠. 그렇죠. 국내 현안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이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공항에서의 그 어색한 조우 있잖아요. 그러면서 수고했습니다 한마디 하고 정말 빛의 속도로 지나가더군요. 대통령이. 그 순방 성과에 비해서 그 지나가는 속도가 너무 빨랐더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에 주목하는 눈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원래는 보통은 이제 오부 요인을 초청해 가지고 그 외교 성과 설명하든가 아니면 여야 대표 초청해 가지고 설명하고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대통령이 직접 춘추관에 나서서 브리핑하는 모습은 뭐 전에 없었던 모습이에요. 그만큼 이번 이제 이 G7 회의를 포함한 순방 성과를 대통령이 중시한다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한미 관계든 혹은 남북 관계든 아니면 대한민국 외교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든 대통령이 단지 이번에 뭐 G7 회의 혹은 EU와의 뭐 철강 협상 혹은 뭐 이탈리아 가가지고 교황 만나서 이런 일도 했다. 이거는 그동안에 정책실장이 현재에서 다 브리핑을 했어요. 근데 그 똑같은 수준의 내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외교 안보 측면에서 혹은 이른바 이제 이 세일즈 외교라고 하죠. 그런 측면에서 할 얘기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 두 번째로는 국내 현안에 대한 질문이 안 나올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뭐 브리핑 자료에는 포함이 안 되겠지만 기자들이 뭐 대통령 정상회담이나 외교 순방만 질문하겠습니까? 당연히 민주당 전당대회를 포함해서 국내 정치 현안들 물어볼 텐데 그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지난번 출국하기 전에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그때 일정한 메시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여러 이제 설왕설래가 있었고 조금 대통령으로서는 마무리의 필요성, 그게 이제 수위를 낮추는 거든 혹은 어쩌면 수위를 더 높이는 게 될 수도 있어요. 마무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까 싶고 뭐 내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필요에 의해서 직접 저렇게 이례적으로 브리핑에 나서는 게 아닌가 싶어요.